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최첨단 시스템과 미국식 모터홈의 매력을 가득 품고 있는 토르사의 컴패스 23 TW 차량입니다. 지난번 리모르 차량 소개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영상도 많이 봐주셔서 새로운 캠핑카 영상을 또 찍을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 촬영 예정인 차량은 오늘 차량을 포함해서 총 3대입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찍을 차량 리뷰들은 저만의 스타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세하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영상을 챕터별로 나눠 놓을 테니까 영상이 너무 길다 하시면 챕터별로 넘어가시면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로 빨리 보기로 해도 설명이 잘 들린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1.5배속이나 2배속 정도로 좀 빠르게 돌려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차량은 영상 시작 시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미국식 모터홈의 매력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대표적으로 와인가드라는 이름을 가진 시스템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모터홈의 냉난방 조절과 차량의 외부 확장, 조명 컨트롤까지 대부분의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확장형 모터홈이라서 넓은 실내 공간이 확보가 되고 미국식답게 거의 풀옵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사용하기 정말 편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 게 정말 많은데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총 5개의 챕터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토르라는 회사에 대한 소개 및 차량 가격, 두 번째는 외부에 대한 소개, 세 번째는 내부에 대한 소개, 네 번째는 물, 전기, 냉난방 등의 옵션에 대한 소개, 다섯 번째로 총평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토르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토르 인더스트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RV 업체인데요. 토르그룹에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럭셔리 카라반의 대표적인 브랜드 에어스트림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식 카라반의 대표적 브랜드 제이코도 있고, 또 오늘의 차량 컴패스 23 TW를 만드는 토르 모터코치도 있습니다. 토르는 북미 RV 시장에서도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계 1위 회사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클래스 C 모터홈 시장 점유율은 2020년 기준으로 48% 가까이 될 만큼 북미 시장 소비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계 1위 업체 제품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1위가 된 것이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 모터홈 회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컴패스 23 TW의 미국에서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미국에서는 MSRP라고 하죠. 그 가격은 12만 6,750불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플랜 B RB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지난번 유럽 모터홈인 리모르의 에보 95 플러스의 9,700만 원에 비하면 많이 비싸 보이지만 미국식답게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소개를 보시면서 이 차가 1억 3,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리모르는 인증 과정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 차량은 이미 인증이 완료된 차량이라서 주문하시면 북미에서 주문 후에 가지고 들어오는 시간 정도만 기다리시면 된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댓글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차량의 판매자가 아니고 리뷰만 하는 사람이니까 차량 가격이나 옵션 등의 가격 문의는 플랜 B RB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차량 외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제원부터 살펴보면 길이는 7188mm, 높이는 3352mm, 외부 폭은 2286mm입니다. 똑같은 미국식 클래스 C 차량인 오라이언 2012의 제원이 길이가 7365mm, 높이가 3200mm, 외부 폭이 2490mm이고요.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유럽 클래스 C 차량인 리모르 에보 95 플러스의 제원은
길이가 7360mm, 높이가 2845mm, 외부 폭이 2300mm였습니다. 동급의 차량들과 함께 살펴보면 길이는 동급 차량 대비 조금 짧고 높이는 약간 높은 편이고 폭은 약간 좁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량의 길이가 짧은 것은 내부 공간이 줄어들어서 별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운행에 있어서는 유리한데요. 나중에 컴패스 내부 공간을 살펴보시면 토르에서 차량 길이를 줄이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토르에서는 이 차량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클래스 C가 아닌 클래스 B 플러스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토르에서 보통 만들어내는 클래스 C가 앞에 벙커베드가 있고 좀 더 큰 차량이긴 하지만 이 차량에 클래스 B 플러스를 붙였다는 것 자체가 기동성이 강조되는 클래스 B의 장점들을 이 차량에서도 강조하고 싶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컴패스 내부의 실내 높이는 2m 정도인데요. 높이도 충분해서 실내에 들어가 보시면 아주 쾌적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폭은 동급 차량 대비 약간 좁은 편인데 이 역시도 기동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줄 확장형 차체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생활하실 때에는 그 어떤 모터홈보다도 넓은 실내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컴패스의 베이스 차량인 포드 트랜짓 차량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엔진은 3.5L V6 에코부스터 터보 엔진이고요. 310마력의 토크는 55입니다. 이 차량은 가솔린 차량이고요. 10단 자동 변속기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곳곳에 자랑스럽게 적혀 있듯이 AWD, 바로 올휠 드라이브, 사륜구동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모토홈 구매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륜구동이 적용된 차량을 원하시는 걸 많이 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악천후 상황 등에서 주행 안정성 때문에 사륜구동 차량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륜구동을 원하셨던 분들은 더 열심히 이 차량의 리뷰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못 찾았는데 한 미국 유저가 리뷰 영상에서 본인의 연비를 얘기한 것을 찾아봤었는데요. 그 유저는 본인이 운행 시에 연비가 11.2마일/갤런이라고 했는데 국내 연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4.7km/L로 1리터를 넣으면 4.7km 정도를 갈 수 있는 수치입니다. 가솔린 엔진이 디젤 대비 조용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연비와 유류비에 있어서는 확실히 디젤 대비해서 좀 안 좋은 부분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을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류비도 꼭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적용된 안전 편의 사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오토 하이빔 헤드라이트, 그리고 TPMS, 그리고 어드밴스 트랙 전복 방지 시스템, 경사로 밀림 방지 시스템, 그리고 우적 감지 와이퍼 등이 있는데요. 웬만한 승용차 못지않은 사양들이 적용된 것은 아주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앞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오토 하이빔이 적용되고요. 불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작동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와이퍼의 속도가 조절되는 우적 감지 와이퍼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는 열선이 적용되어 있고요. 접었다 폈다는 전동으로 되진 않고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수석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보시면 벙커베드는 적용이 안 되어 있는 타입이고요. 여기 도어를 살펴보면 도어는 이런 방식으로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열 수 있는 타입은 아니고요. 여기 키를 보시면 위쪽 하나랑 아래쪽에 하나 키를 꽂는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어디 나가실 때는 그냥 여기 키만 이렇게 잠그셔서 문 잠그시고, 이것까지 안 되도록 막으시겠다, 더 단단하게 잠그시겠다 하면 여기 이렇게 잠궈 주시면 핸들까지 이렇게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기장도 적용이 돼 있어서 환기시키시고 싶을 때, 그리고 벌레가 안 들어오게 할 때는 이렇게 모기장만 따로 치셔서 열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을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계단까지, 첫 번째 계단까지가 높이가 약 32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높이도 중요하실 텐데 높이는 32cm 정도 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핸들이 있고 안쪽에도 지금 핸들이 있어서 핸들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돼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차 문을 연 김에 제가 측면에서 가장 또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인 어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어닝이랑 좀 다른 게 이 차가 최첨단 모터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어닝을 펼 수 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에 RV 마스터라는 앱이 있는데요. 그 앱을 까시면 제가 화면도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기 모터에 가서 지금 스와이프해서 열어줄게요. 그러고 나면 여기 어닝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익스텐드 눌러볼게요. 지금 어닝이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어닝이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시스템이라서 정말 신기한데 핸드폰으로 본인 차량에 있는 어닝을 이렇게 펼 수 있고 접을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첨단 모텀을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차량 선택하시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닝을 편 김에 어닝의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닝의 길이 자체는 4.26m 정도 되고요. 제작사는 미국에서 많이 쓰는 케어프리사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리스 제품이라서 보통 어닝 쓰실 때 다리를 밑으로 내리거나 하시는데 암리스 제품이라서 그런 다리를 내리는 불편함 같은 건 없고요. 전동 어닝이니까 또 손으로 직접 펴셔야 되는 이런 힘들거나 번거로운 부분도 없습니다. 자동 어닝이라고 해서 솔직히 다 좋은 건 아니고 자동 어닝 고장이 나면 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치기 전까지는 접기가 좀 힘든데요. 그래도 쓰는 데 있어서는 자동으로 펴주고 접힌다는 것 자체가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편리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장단이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미국식의 자동 어닝도 꽤 괜찮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앱으로 여는 것만 보여드렸었는데 안에서 컨트롤 판넬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르사의 컨트롤 판넬을 래피드 컨트롤 플러스라고 하는데요. 래피드 컨트롤 플러스라는 컨트롤 판넬에서 또 접었다 폈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닝에 LED 라이트도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별도의 다른 조명이 필요 없이 어닝에 있는 LED 라이트만으로도 밑에 앉으셔서 저녁 시간에 자리를 깔고 충분히 담소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광량이 확보가 됩니다. 계속해서 측면을 살펴보면 여기 이렇게 창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창은 주방 쪽에 마련되어 있는 창입니다. 이 창 자체는 프레임리스라서 이렇게 좀 예쁘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 밑부분만 이렇게 열릴 수 있는 방식이라서 비가 왔을 때도 열고 충분히 환기시키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보통 이제 요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환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큰 창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쪽에는 모기장도 같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창을 여시고 벌레는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을 보시면 여기는 전기 커넥터가 마련되어 있고요. 현재는 이 차량 자체가 미국식 차량이다 보니까 110V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추후에 플랜 B 할부에 문의하시면 220V 작업을 하시게 되면 단자도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을 보시면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수납함은 키로 이렇게 잠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재질을 보시면 내구성이 아주 강한 검은색으로 플라스틱 마감이 되어 있어서 짐들을 놓으실 때 긁히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우실 것 같고, 안에 등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토르사의 컨트롤 판넬인 래피드 컨트롤 플러스에서 이 내부 등들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냉장고 환기구가 여기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보일러, 미국에서는 퍼니스라고 하죠. 보일러가 마련되어 있는 부분의 환기구입니다. 그래서 안에 난방을 하실 때는 여기가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손을 갖다 대신다든지 여기 주변 지나다니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차량의 이름인 컴패스가 적혀 있고요. 정말 자랑스럽게 AWD, 올휠 드라이브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륜구동 차량이란 게 확실히 강조가 되어 있고요. 사륜구동인 거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같이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정말 차량 안정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항상 사륜구동을 원하시고 뒤쪽 타이어가 복륜이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이 차량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던 복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륜구동 차량이라서 웬만한 악천 후에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데다가 복륜이기 때문에 한쪽 타이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제없이 또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차량이 얼마나 안정성에 대해서 믿고 운행하실 만한 차량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이어 쪽을 설명드린 김에 또 타이어 사양과 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차량을 보시면 알루미늄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휠, 깡통 휠보다는 훨씬 더 보시기에 좀 미적으로도 괜찮고요. 이 차량 자체는 16인치 휠입니다. 타이어 사양은 205에 75R에 16C, 16인치가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차량 배기구가 여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운행하실 때 뒤쪽으로 배기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배기구가 나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말씀드릴 게 많은 부분인데요. 여기는 지금 열어보시면 뭐가 있는 곳이냐면 발전기가 있는 곳입니다. 발전기로 많이 쓰는 회사죠. 오난사의 4kW 발전기가 여기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료는 차량 연료인 가솔린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충분히 주입하시면 발전기 돌리시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이 차량의 최첨단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 앱으로 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에너지 센터라는 데 가서 스타트 제너레이터를 누르면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발전기가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발전기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고 신경 쓰셔야 할 것이 바로 소음인데요. 발전기는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주 편리하고 전기를 충분히 쓸 수 있어서 좋지만 발전기 쓰시는 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기 소음 자체가 크기 때문에 조용한 공간에서 계속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으면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는 주무시는데 방해를 받거나 낮 시간에도 너무 시끄럽게 계속 돌아가면 힘드신 경우가 있는데요. 토르사에서 얘기하기로는 저소음 발전기가 장착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핸드폰에 있는 소음 측정기 앱으로 발전기 근처에서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발전기 옆에 있고요. 지금 소음 정도가 75dB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여기 앱에서 얘기하기로는 혼잡한 차도에서 나오는 소음 정도라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조금 떨어져서 소음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65dB 정도?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때 옆에 지금 차들이 다니는 상황이라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65dB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용한 건 확실한데 발전기 자체가 아무리 조용해도 발전기라서 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낮 시간에 구동하시는 데는 뭐 충분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밤에 많은 분들 주무시는데 계속 틀어놓고 뭐 에어컨을 가동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용한 장소, 다른 분들이 안 계신 장소에서 쓰시면 좋겠지만 바로 옆에 뭐 텐트 캠퍼가 계신다거나 뭐 차박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거나 이런 데에서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게 서로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발전기가 있어서 에어컨을 가동하시거나 전기를 충분히 쓰실 수 있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은 이 차량의 정말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끌 때도 앱으로 한번 꺼볼게요. 스탑 제너레이터 눌러보겠습니다. 최첨단 모텀 원하신다면 컴패스 23TW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연해보고 있지만 정말 신기하긴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제 발전기 옆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커넥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커넥터냐면 LPG 통이 저 앞에 있는데 이게 난방을 할 때 쓰지만 그 프로판가스 LPG를 여기에 이쪽에서 커넥터 연결해서 밖에서 바베큐 같은 걸 하시거나 국내에서 많이 쓰는 해바라기 버너 같은 거 밖에서 요리하실 때 가스가 필요하실 때 여기 연결해서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음식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편인데요. 토르에서 얘기하기로 여기에 레귤레이터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연결하시는 것까지 레귤레이터가 있으면 쓰시기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연결하는 커넥터 자체가 밖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거나 하면서 이렇게 충격이 가해지거나 하면 좀 손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미국식 모터홈들을 봤을 때 이 커넥터 자체가 여기 이렇게 함이 마련돼서 문 같은 게 있어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돼 있으면 이게 손상될 일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측면에서 후면으로 넘어오자마자 뭔가 땅도 젖어 있고 뭔가 좀 바뀌어 있죠. 제가 모터홈 리뷰를 보면서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 역시도 처음 해보는 1박 2일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컴패스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차주분 옵션 작업을 하느라고 어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엄청 짧았어요. 근데 너무 짧다 보니까 빠르게 찍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하루가 넘어가 버려가지고 도저히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제 차 모터홈 샌디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샌디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후면부터 리뷰를 할까 합니다. 정말 사상 초유의 1박 2일 리뷰니까 또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리뷰를 해볼 테니까 이럴 때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죠.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면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후방 카메라인데요. 후방 카메라가 여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뒷면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차체 내부에 있는 룸미러로 뒤의 상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차들이 얼마나 있는지, 뒤에 무슨 사고가 있는지, 차선을 바꿀 때 뒤쪽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후방 카메라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달려있지는 않아서 제가 사제로 별도로 장착을 했는데 지금 컴패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후방 카메라가 달려있고 후방 카메라 영상이 룸미러 일부 화면에 계속해서 이 후방 화면을 비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운행 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단자 같은 경우에는 블랙탱크를 청소할 수 있는 단자입니다. 여기다가 호스를 연결하셔서 물을 채우시면 수압을 높여가지고 블랙탱크 내부를 스프링클러 돌듯이 이렇게 물이 돌면서 안쪽을 씻어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탱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 대변이나 소변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들이 항상 있는 데니까 여기 연결하셔서 한 번씩 씻어주시면 충분히 깨끗하게
블랙 탱크도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를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온수 관련된 겁니다. 컴패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탱크에 있는 물을 데워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토르에서는 탱클리스 핫워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물 자체를 직접 데워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여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컨트롤이나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안에 욕실 부분 설명할 때 설명해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핫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 배기구가 있는데, 온수기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여기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아이들이나 뭐 또 지나다니시면서 여기 건드리지 않도록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후변에서 또 말씀드려야 될 것이 견인장치입니다. 견인장치 관련해서는 설명드릴 게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견인장치의 견인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견인장치의 견인력은 5000파운드 2268kg 정도 되고요. 여러분들 견인하실 때 신경 쓰시는 수직하중, 위에서 내리누르는 힘이죠, 500파운드입니다. 그래서 227kg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식 7핀 커넥터와 4핀 커넥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견인장치 설명드리면서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 말씀드린 5000파운드 2268kg의 견인력은 말 그대로 이 견인장치가 가진 견인력입니다. 이 견인력이 이 차체가 그 견인 무게를 견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차체가 견뎌낼 수 있는 견인력을 꼭 계산하시고 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총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설명드리면서 이 미국 모터홈이고 많은 용어들이 이제 미국식 용어지만 항상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영어로 된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GCWR과 GVWR을 아셔야 됩니다. GCWR 같은 경우에는 Gross Combined Weight Rating이고요, GVWR 같은 경우에는 Gross Vehicle 웨이트 레이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GVWR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GVWR은 이 차체 중량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 드라이 웨이트라고 하는데, 이 차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중량, 거기에다가 이 차체가 허용하는 탑승 인원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명을 탑승 인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3명의 무게, 그리고 여기 있는 청수통이나 모든 탱크를 다 채운 무게에다가 가스를 가득 채운 무게, 그리고 여기 수납함이 400리터 넘게 있는데, 그 수납함에 모든 물건을 채웠다고 생각했을 때 이 차체를 최대한으로 채웠을 때의 무게를 GVW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르 컴패스 23TW 같은 경우에는 GVWR이 5톤입니다. 5톤. 그리고 다음 설명드릴 것은 GCWR인데요, 이거는 그로스 컴바인드 웨이트 레이팅인데, 그것은 이 차량, 견인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차가 뭔가를 견인을 하니까 이 차량 전체의 무게, 말 그대로 GVWR이죠. 다 실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이제 연결되는 또 차체가 있을 겁니다. 뭐 요트를 끄시던지, 뭐 보트를 끄시던지, 뭐 자전거를 실으시든지, 차를 끌으시든지, 그러면 여기 견인을 한다고 칠게요. 그럼 이 견인의 무게, 견인 차량의 무게가 있을 거잖아요. 그 무게를 합쳤을 때의 무게, 그거를 이 차체가 버텨내는 무게가 바로 GCWR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체가 최대 버텨낼 수 있는 무게가 GCWR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GCWR이 6.8톤입니다. 그러면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차체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견인을 한다고 치면 6.8톤의 GCWR에서 5톤의 GVWR을 빼니까 1.8톤까지 실으실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차량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좀 적게 실으시고 물도 좀 적게 실으시고 전체 무게를 좀 줄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꽉 채웠을 때 5톤인데 여기에 무게를 좀 적게 실어서 4.8톤, 전체 실을 수 있는 거에 200kg 정도를 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차체의 무게가 4.8톤일 겁니다. 그러면 이 차체 전체가 피견인 차량, 견인해서 오는 것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게 6.8톤이니까 6.8톤에서 4.8톤을 빼고 나면 2톤만큼의 견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견인 장치가 2268kg을 견인할 수 있는 거니까 2톤 정도는 충분히 견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의 무게를 많이 뺐다고 쳐서 4.5톤, 뭐 실을 수 있는 걸 다 빼고 4.5톤만큼의 무게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GCWR 6.8톤에서 4.5톤을 빼면 2.3톤을 이제 견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거는 또 견인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견인 장치가 최대 허용하는 무게가 2268kg이니까 그거를 넘어가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2.3톤은 견인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CWR과 GVWR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무거운 걸 견인하시겠다고 하면 앞쪽에 실으시는 것들을 좀 작게 가져가시고, 어차피 나는 견인하는 게 좀 적다 그러면 이 차가 버텨낼 수 있는 5톤까지 최대한 실으셔서 운행을 하셔도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견인장치 옆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배기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배기구가 뭔가 하실 텐데, 이 배기구는 아까 설명드렸던 발전기의 배기구입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여기 상당히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 지나다니실 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정말 아웃도어의 로망처럼 또 생각하시는 사다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까지 올라가실 수 있는데, 이 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셔서 뭐 의자를 펴놓고 좋은 경치를 감상하시거나 그런 아웃도어 라이프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한 용도로 쓰시면 안 되는 사다리입니다. 포르사에서 설명하기로는 이 사다리는 유지보수를 위해서 있는 사다리라서 위에 올라가셔서 앉아서 쉬시거나 이런 거는 좀 자제하셔야 되고요. 위에 올라가 보시면 조금 이따 지붕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안테나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메인터넌스를 위해서 올라가실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 위쪽을 살펴볼 텐데요. 지붕 위쪽에는 앞쪽에 이제 태양광 100W짜리가 앞에 놓여 있고요. 그 옆으로는 와인가드 안테나, 토르 컴패스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IT 시스템이죠. 뒤쪽으로는 에어컨 유닛이 있고, 또 뒤쪽으로는 여러 팬들의 뚜껑이 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위에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붕이 이렇게 굴곡이 져 있습니다. 가운데가 높고 옆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비가 쌓여서 하중이 내리누르지 않도록 이렇게 경사를 줘서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은 상당히 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 후면의 후미등은 이런 방식으로 점등이 됩니다. 네, 이제 운전석 쪽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 차량의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확장형 슬라이드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또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이 뒤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에 가장 뒤쪽에 있는 것은 바로 수납함입니다. 이렇게 열어서 쓸 수 있는데요. 이 안쪽을 보시면 생각보다는 좀 좁은 수납함이고요. 이 미국식의 좀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이 수납함 자체가 어떤 네모 반듯하게 큰 짐들을 넣게 좀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한 부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다른 수납함들과 마찬가지로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또 마감이 돼 있어서 뭐 긁히지 않고 쓰시기엔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조명이 마련되어 있어서 저녁에 물건을 꺼냈다 뺐다 하시기에도 충분히 부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쪽 부분은 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프레시워터 커넥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청수통, 물탱크죠. 그 깨끗한 물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청수통에다가 물을 주입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시티워터 커넥션이라고 해서 미국식 차량들이 일반적으로 있는 건데, 이 청수통과 시티워터 커넥션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청수통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에다 물을 받아놓고 안에 워터펌프라는 걸 켜서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티워터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전에서 바로 여기로 직결로 연결을 해가지고 안에 워터펌프를 켜지 않은 상태로 수전의 수압, 그 수압으로 안에서 물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일단 청수통 용량과 그레이 탱크와 블랙 탱크의 용량을 살펴보면, 청수 탱크는 117리터고요. 오스톤 같은 경우에는 140리터, 블랙 탱크 같은 경우에는 72리터가 이 차량에는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수통 확장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청수통 확장 같은 경우에는 플랜 B, RB에 별도로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 드레인 아울렛이라고 별도 이렇게 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키로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어 있고요. 안에 보시면 그레이색 레버, 회색 레버와 검은색 레버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레이 탱크, 블랙 탱크, 그 레버들이 각각 마련이 되어 있고요. 모텀을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그레이 탱크, 블랙 탱크가 익숙하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레이 탱크 같은 경우는 생활 호스를 받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샤워하시고 설거지하시고 이런 것들은 전부 그레이 탱크로 들어가게 되고요. 블랙 탱크는 화장실에서 쓰시는 것, 대변이나 소변 같은 게 이제 모이는 곳이 블랙 탱크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레이 탱크랑 블랙 탱크를 비울 수 있도록 각각 레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비우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뚜껑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걸 열고 나면 이렇게 생긴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런 호스를 여기 하단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이제 여기서 당기시면 이제 오수들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먼저 일단 이게 어디로 연결돼야 될지가 중요한데, 이제 미국식을 사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아파트 생활하시면 정화조를 좀 찾기가 힘드니까 정화조가 마련된 캠핑장이나 어디 비울 수 있는 곳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비우셔야 되는 건데, 미국식과 유럽식의 차이점이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유럽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카세트 방식이라서 들고 가서 아무 변기나 이렇게 비워내면 되지만, 본인이 본 변을 이제 봐야 된다는 게 엄청 좀 지저분하고 그런 것들이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고,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본 걸 보지 않고 그냥 정화조에 연결한 상태에서 레버를 당기기만 해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화조가 있는 데서 꼭 비우셔야 된다는 것, 그런 부분들도 꼭 고려하셔서 미국식, 유럽식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우는 거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화조에 연결을 했다고 치면 먼저 블랙 탱크부터 비워줍니다. 그러면 블랙 탱크에 지저분한 것들이 다 빠져나갈 거고요. 그러면 호수가 엄청 지저분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레이 탱크를 당기면, 그레이 탱크에 담겨 있는 거는 솔직히 저희가 세제를 쓴 뭐 주방 세제를 쓰거나 또 저희가 욕실에서 샤워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한 물이라서 한번 씻겨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내려보내신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안에 호수가 좀 지저분할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 수전이 바로 위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열어보시면 샤워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물을 트셔가지고 여기 안을 한번 세척을 해주시면 훨씬 더 깨끗하게 이 호수를 보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한번 씻으신 다음에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수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거를 씻기 위한 것도 있지만, 원래 용도는 해변 같은 데서, 모래사장 같은 데서 놀고 오셨다, 그리고 강아지가 어디서 뒹굴었다, 아이들이 뒹굴었다 그러면 이 따뜻한 물도 나오고 차가운 물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켜서 먼저 씻기고 좀 깨끗한 상태로 들어가서 안에서 샤워를 한다든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수전입니다. 그리고 외부 수전 옆으로 보시면 두 개의 커넥터가 있고요. 여기 열어보시면 케이블 TV를 연결할 수 있는 것,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 가면 케이블 TV 선이 있어서 여기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되나 봐요. 이 밑에 단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한전전기, 영어로 뭐 쇼얼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전원을 연결하셔가지고 배터리도 충전하시고 안에 전기 충분히 쓰실 수 있도록 캠핑장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납함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재질은 또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잘 마감이 돼 있고요. 안에 등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으면 이제 그 블랙탱크 호스 같은 거 이제 여기다 넣을 것 같아요.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아울렛이. 여기 수납함까지 해서 제가 수납함 3개를 보여드렸는데, 이 3개의 총 용량이 460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용량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신형 아반떼 이번에 나온 차량의 트렁크 용량이 474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량과 거의 비슷할 정도의 외부 수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수납하시는 데는 공간이 충분할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수납함 각각의 용량을 다 더하면 460리터 정도 되지만 수납함들 모양이 약간 좀 불규칙하게 생기거나 깊지 않거나 해서 수납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짐들 수납하실 만한 공간들은 마련이 돼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판가스, 저희 LPG 충전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열어보시면 이렇게 가스 탱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가스 탱크 같은 경우에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보통 미국식 탱크가 이 정도 크진 않은데, 이 탱크 같은 경우에는 30kg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12kg 10프림 가스통 많이 쓰는데, 그거 두 개에도 24kg 정도 되는데 두 개보다 더 많은 30kg 정도 되기 때문에 한번 충전하시면 아주 오랫동안 쓰실 수 있고요. 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난방을 하실 때 쓰거나 또 요리를 하실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창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에 창이 마련되어 있고, 저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프레임리스 창문이라서 비가 오거나 할 때 이 밑쪽만 열려서 이제 비가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아서 비 올 때도 이렇게 열어놓고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운전석 쪽의 마지막은 연료주입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료주입구가 여기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좀 특이하게 밖에서 이렇게 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여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이게 문을 닫으면 가려지기 때문에 이걸 열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열 수 있고요. 토르가 이렇게 만든 건지 포드가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든 이유가 차 문을 닫아두면 이렇게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연료를 훔쳐가거나 여기 뭘 주입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운행을 하시면서 주유를 하시려면 항상 이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 그런 거는 약간 좀 번거로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연료 탱크의 용량은 95리터고요 연료를 가득 채웠다고 생각을 해보면 휘발유 가격을 만약에 1,500원 정도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95리터 곱하기 1,500원 정도 하면 142,500원 정도 주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 유저의 연비처럼 리터당 4.7km를 갈 수 있다고 치면, 이 가득 채웠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45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2,500원을 넣어서 부산을 갈 수 있다 그러면 왕복을 하면 유류비만 3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장거리 하시려면 유류비는 꼭 신경 쓰셔가지고 이 차량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대망의 슬라이드 확장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슬라이드 확장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건 어닝입니다. 어닝이 왜 있냐면, 이게 이렇게 슬라이드가 확장돼서 나오면 위에 낙엽이 쌓이거나 쓰레기가 위에 올라가거나 눈이 쌓이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닝이 같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부러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 차량에 또 하나 적용된 것이 바로 일렉트리컬 스테빌라이저입니다. 뒤에 이제 하중을 받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아웃트리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왼쪽 오른쪽 다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터치 판넬과 핸드폰에서 다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토르사에서 얘기할 때 확장
확장을 할 때 꼭 먼저 스테빌라이저를 내리고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을 고려하시거나 구입하신 분들은 꼭 스테빌라이저 먼저 내리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스테빌라이저는 말 그대로 내려서 받쳐주기만 할 뿐이고 오토 레벨링 시스템, 경사가 안 맞는 지역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알아서 수평을 맞춰주면서 이렇게 다리를 내려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보면서 이제 내려서 어느 정도 수평을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레벨링 기능은 없는 스테빌라이저라는 거, 그런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스테빌라이저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먼저 스테빌라이저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슬라이드 확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장이 완료가 됐는데요. 이 확장된 폭을 말씀을 드리면 90cm 정도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컴패스 23TW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미국식 확장과 다르게 거실 공간에서부터 침실 공간까지 아주 넓은 공간을 확장을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껴지는 확장했을 때 그 확장감 자체가 아주 남다르고요. 정말 이 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확장 슬라이드를 하기 전에 스테빌라이저를 내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차량에 원래 들어가는 배터리 자체가 AGM 80A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걸 확장을 하실 때는 두 개의 큰 모터가 이 무거운 거를 밖으로 빼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원래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로는 배터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전 전기나 발전기를 트신 상태에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옵션 작업을 해서 국내에서 인산철 배터리 아주 큰 거를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확장을 하시는데 정기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기본 사양으로 그냥 구매하셔가지고 기본 배터리로 확장을 하시면 배터리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에 있는 앱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안에 있는 컨트롤 패널에서도 작동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장들을 생각하실 때 이런 확장이 고장이 나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들을 분명히 하실 텐데 플랜 B RB에서 말씀하시기로는 그런 것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수입사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플랜 B RB랑 상의를 해보시고 믿을만하다 싶으시면 계약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외부에 대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운전석 쪽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전석에서 일단은 시트 포지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제 키는 176이고요. 약간 배 나온 체형의 한국 아저씨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앞뒤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붙였을 때는 지난번 제가 포드차 리뷰를 한 적이 있지만 거의 무릎이 딱 붙을 정도로 더 붙을 수도 있고요. 꽉 붙는 편이고 뒤로 최대한 빼보겠습니다. 뒤로 최대한 빼면 팔이 이 정도 뻗을 정도로 상당히 뒤로 많이 빠지네요. 그리고 또 핸들에 보시면 밑에 레버를 내려주시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고 틸팅 기능도 있고요. 이렇게 핸들 본인의 몸에 맞게 조절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높낮이는 이 레버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최대로 어느 정도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워낙 헤드룸이 넓어서 운전하실 때 헤드룸 쪽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레버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쪽, 여기 시트 이쪽 부분이죠. 여기만 높낮이를 조절해서 본인이 편하게 세팅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쪽에 있는 레버는 이제 돌리시면 앞뒤로, 시트가 앞뒤로 젖혀지는 거죠. 그렇게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트를 본인의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폭이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에 앉아봤습니다. 운전석에 앉으시면 일단 착자감 자체는 제 기준에서는 아주 만족스럽고요. 가죽은 인조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이나 열선 같은 일반 승용차에서 원하시는 그런 기능들은 좀 빠져 있지만 그래도 여기 암레스트가 있어가지고 장거리 운전하실 때 본인 팔걸이에 맞춰서 이렇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여기 핸들 쪽에 보시고 조수석 쪽에 보시면 에어백이 또 장착이 되어 있어서 혹시나 모를 사고 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먼저 계기판을 살펴보겠습니다. 계기판을 보시면 세련된 느낌의 계기판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속도계 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차량이기 때문에 크게 나와 있는 거는 마일 표시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게 킬로미터 표시입니다. 이렇게 마일 표시가 돼 있으면 운전하시다가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꼭 잘 유의하셔가지고 밑에 있는 킬로미터 계기판 보시고 운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위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트립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19.6L per
100km라고 나와 있네요. 저 연비를 환산을 해보면 리터당 5km, 5.1km 정도 갈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외국 리뷰어 연비보다는 현재 지금 찍혀 있는 연비는 좀 더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핸들 쪽을 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또 버튼들이 많이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 세팅이나 음량을 또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뭐 통화 관련된 것들, 그런 버튼들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쪽에서 왼쪽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음성인식 버튼인 것 같은데, 이게 미국 차량이라서 한글 인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핸들 쪽에 다양한 버튼들이 있어서 운전하시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핸들보다 왼쪽 편을 보시면 왼쪽에는 라이트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토 라이트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 오토 하이빔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 차량 같은 경우에 오토 라이트가 없어서 터널 같은 데를 이제 여행하다 보면 많이 지나게 되는데, 항상 그때마다 제가 손으로 껐다 켰다 해야 되는 게 상당히 불만스러운데, 이 차량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운전하실 때 승용차처럼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왼쪽에는 또 사이드 미러 각도 조절할 수 있는 것 버튼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편에 보시면 윈도우 컨트롤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운전석 쪽은 제가 해보니까 파워 윈도우가 적용된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네, 운전석 쪽은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고요. 조수석 쪽은 제가 해봤는데 조수석 쪽은 파워 윈도우가 적용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토르 컴패스 23TW에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연비로 운전할 수 있도록 차량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면 일단 노멀 모드, 일반 모드가 있고요. 연비 중시하는 에코 모드, 슬리퍼리 미끄러운 도로 달리실 때 슬리퍼리 모드가 있고요. 진흙 같은 곳을 달리실 때 머드 모드가 있고요. 다음에는 견인하실 때 토우홀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옆으로는 ESC 오프 버튼 같은데요. 저 버튼이 또 자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8인치 모니터가 있는데요. 포드사의 싱크3라는 시스템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디오 기능, 폰 기능, 내비게이션 기능, 앱 세팅 이렇게 밑에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라디오 지원하고요, 블루투스 연결 지원하고 통화 당연히 가능하고요,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제가 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결은 할 수 없지만 최신 시스템이 또 적용돼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조 장치입니다. 승용차 타시면 오토 기능이 있어서 온도만 조절하면 풍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맞춰주는 게 있지만,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량 조절하고 온도를 이렇게 조절하고요, 어느 방향으로 나올지 이런 것들 또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동 기능인데요,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또 적응해서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에는 좀 오토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스탑앤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정차 중엔 엔진을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인데, 그것까지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보통 호불호가 갈려서 뭐 연비를 아끼시기 위해서는 적용하시겠지만,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게 또 싫으신 분들은 잘 안 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이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수많은 수납 공간과 충전 연결 잭이 있는데요, 운전석 대시보드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USB 연결할 수 있고 12V 단자가 있어서 핸드폰 같은 거 연결해서 충전하시면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왼쪽으로 컵홀더, 운전석 핸들 쪽에 수납함, 그리고 운전석 도어 쪽에 이렇게 큰 수납함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의 운전자 무릎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기도 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가운데에 컵 홀더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조수석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컵 홀더, 수납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위쪽으로도 또 큰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브 박스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룸미러에 보시면 상시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영상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지난번 리모르 제가 리뷰할 때는 여기 태블릿 같은 거, 거치대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는 일반 수납 공간만 있고 별도의 태블릿이나 핸드폰 거치할 수 있는 거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선바이저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태양을 가리실 수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조수석 같은 데는 거울이나 라이트 같은 게 있으면 옆에서 뭐 화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좀 없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좀 고려가 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등을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또 수납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수납 공간은 정말 많이 마련되어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위쪽으로도 이렇게 충분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형 창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닫혀 있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 수 있는 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게 열리진 않는데요. 이 내부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팬이 3개나 있어서 여기를 굳이 여는 걸로 안 만든 것 같고요. 창 자체가 워낙 커서 이렇게 채광이 아주 좋게 잘 되는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닫아 놓으시면 밤에 주무실 때 빛 때문에 못 주무시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운전석이랑 조수석 곳곳에 이렇게 찍찍이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이런 게 붙어져 있는데요. 여기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생활 보호 커튼 칠 수 있도록 여기 붙일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찍찍입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 커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커튼이 제공되고요. 사생활 보호 커튼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생활 보호 커튼을 쳐봤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찍찍이들이 있고 여기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 이제 쳐본 거라 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수는 있는데 막상 많이 치다 보면 한 10초 20초면 충분히 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간단한 시스템이고요. 저는 좀 걱정했던 게 이렇게 사생활 보호가 잘 될까, 커튼으로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밖에서 안이 거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밑을 보면 조금 보이는데 밖에서 안을 봤을 때는 안이 전혀 안 보일 것 같고요. 보통은 뭐 윈도우 쉐이드 이렇게 창에 붙어 있거나 그리고 가림막 같은 걸 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따로 또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본 제공되는 커튼만으로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게 사생활 보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스위블 시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에도 스위블 시트가 운전석과 조수석에 적용되어 있는데요. 스위블 시트라는 건 회전 시트죠. 그래서 회전을 시켜서 뒤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스위블 시트를 적용하면 스위블 시트 적용한 데 테이블이 있어서 탁자에서 같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그 공간을 좀 더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돌아가게 만드는 타입인데요. 컴패스 23 TW 같은 경우에는 거실 공간이 따로 있고 테이블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뒤로 돌아서 편히 뒤에 앉아 있는 분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위블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위블 시트 적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등받이를 앞으로 당기고 밑에 있는 노란색 레버를 잡아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거 회전하는 게 좀 힘들긴 합니다. 제 차량 같은 경우에 레버가 2개가 있어서 당기면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타입인데 이거 앞으로 당기는 것도 조금 힘이 들고, 저는 계속 또 이게 제가 처음 해서 그런지 문에 계속 걸리는데 변환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 보여요. 근데 이렇게 변환을 하시면 등받이를 펴서 이렇게 앉아 쉬실 수 있습니다. 조수석도 되는데 조수석은 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컴패스 23 TW에는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 이렇게 쿠션 하나씩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하셔서 버클을 채워주시면 이렇게 쿠션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앉았을 때 좀 더 높은 착자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분하고 저도 앉아봤었는데 이거 없이 앉는 게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걸 했을 때 좀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반반인데 없이 앉는 게 또 편하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입구 쪽 설명을 드리면 상부에 있는 거는 솔라 차지 컨트롤러, 그러니까 위에 있는 100W 짜리 태양광 판넬에 대한 정보와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온 상태로 놓으셔야지 배터리에 있는 전기들이 이쪽에 차체로 들어오게 되고요. 오프로 돌려놓으시면 전체 배터리 전원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 나가실 때 켜셨다가 나중에 꺼두시면 방전되는 걸 좀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토르사의 컴패스 23 TW에 있는 컨트롤 판넬입니다. 토르사에서는 이거를 래피드 컨트롤 플러스라고 이름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지금 탱크 관련해서 청수랑 그레이랑 블랙 같은데 지금 여기 게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등 전체를 컨트롤하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등들을 하나하나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 등을 켜는 것, 전체 등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전체 등이 꺼지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전체 등이 켜집니다. 그리고 워터펌프 켜는 거, 그리고 밑에 보시면 클라이밋이 있는데 이건 이제 보일러를 가동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온도 세팅은 여기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세팅하시면 거기에 맞게 이제 냉난방이 되고요.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물에 대해서 보시는 것, 그리고 여기 밑에 가시면 이게 이제 전동 슬라이드 관련된 겁니다. 슬라이드, 아까 전동 슬라이드 빼시는 것, 어닝 컨트롤 하시는 게 여기 있고요.
아까 스테빌라이즈 잭 있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수동으로 작동하시면 컨트롤 하시면 되고요. 자동 모드는 없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이거 보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등들 아까 바로가기 있었던 거 어닝 등도 여기 있고, 짐칸 카고 쪽은 여기 또 있고요. 스텝 여기 올라오는 쪽에 등이 있는데 그것도 컨트롤 하실 수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여기 지금 배터리 관련된 거는 여기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친, 메스 이렇게 누르시면 팬들이 여기서 구동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컨트롤 패널 같은 경우에는 토르사에서 BM프로라는 회사에 의뢰해서 만든 것 같은데, 국내 모터홈 제작사나 이런 곳들에서는 이런 걸 거의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르사는 뭐 세계 1위 기업이라서 워낙 많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서 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모터홈이나 다른 유럽 모터홈들도 좀 이런 것들을 뭐 BM프로나 이런 회사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마련해 준다면 유저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부분 터치로 모든 걸 해결을 하는데 이 가운데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래피드 컨트롤 플러스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지만, 이게 또 핸드폰 앱으로도 전체 기능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슬라이드, 그 다음에 뒤에 스테빌라이저 잭, 그 다음 어닝 같은 경우에는 원격에서는 조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앱으로 블루투스로 잡는 거랑 원격으로 잡는 게 있는데, 블루투스는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게 조작이 되지만, 집에서 어닝을 펴시거나 슬라이드를 아웃하거나 뭐 뒤에 전동 잭을 내린다거나 이거는 안전상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안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은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신다든지 히터를 켜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여기서 컨트롤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제 토르에서 드림 다이넷이라고 이름 붙인 거실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확장 슬라이드로 90cm 정도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안에 내부 공간이 정말 여유로운데요. 이 거실 공간, 여기도 성인 4명이서 성인 4명 정도는 충분히 둘러 앉아서 식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이 테이블 크기는 117에 67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여기 끝에 또 이렇게 컵홀더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컵을 꽂으시고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열어서 환기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밑에 쪽만 열리는 방식이라 가지고 비가 올 때도 충분히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모기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쉐이드, 창문 덮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올리실 때는 다시 이렇게 당기셔서 돌려주시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창문을 여는 방식은 제 개인적으로는 유럽 방식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모기장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쉐이드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편인데, 또 미국식 나름의 또 맛이 있는 거고 미국식만의 또 이런 창 여는 방식이 또 있으니까 이런 거는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스위치는 위에 무드등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간접등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등입니다. 그리고 상부 수납장은 이렇게 큼지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잠금 장치, 레치라고 보통 뭐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잠글 수 있는 이런 버튼 같은 건 없는 방식이고요. 이게 세게 압력으로 닫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드림 다이넷 안전벨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쪽 자리에도 그렇고 저기 뒤보기 자리, 저기에도 안전벨트가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트에 보시면, 이쪽 시트에 보시면 홈이 나져 있어 가지고 밑에 있는 안전벨트를 위로 끌어올려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가 이렇게 하나씩 있고, 이 안전벨트를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앞으로 보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확장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 확장된 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운전석이랑 거의 열이 맞는 상태에서 앞으로 보고 가게 되겠죠.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2점식 벨트라는 거, 안전에 있어서는 3점식 벨트가 더 좋은 건 당연히 아실 거고, 그래서 2점식 벨트가 적용되어 있다는 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림 다이넷 여기 거실 자리 밑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침대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이블에서 밑에 레버를 옆으로 젖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시기 전에 먼저 쿠션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쿠션을 떼서 등받이 쿠션을 이렇게 세워 주시고요. 쿠션들을 다 빼주시고 이 상태에서 테이블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내려주시면 이렇게 바닥에 내려가게 되고요. 이제 큰 쿠션을 옆에 이렇게 채우시고, 작은 쿠션 채우시고, 큰 쿠션을 채우시고요.
이렇게 작은 쿠션까지 채우시면 침대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침대 변환을 했는데요, 사이즈 자체를 보셔야 될 텐데 이게 길이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167에 폭이 11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67이면 대부분 성인 남성이 여기 눕기에는 좀 힘들고요, 아이나 키가 167 이하인 분들은 누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폭 자체는 117이니까 일반 슈퍼 싱글보다 약간 더 넓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맞진 않겠지만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우면 머리가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이 이렇게 눕기에는 좀 힘들고요, 머리 쪽에 쿠션을 받치고 이렇게 눕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남자 성인을 위한 공간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침대 변환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모터홈에서는 플러스 공간 같은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뒤쪽에 침실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어른 2명에 아이 1명 정도 있으신 가정에서는 충분히 저기 퀸 베드에서, 후면 베드에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4인 가족, 아이가 2명이시면 아이들이 여기 자는 거는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성인 남성이 여기 꼭 자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거의 그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 옆에 보시면 이렇게 그물망으로 돼 있고 여기 USB 단자가 2개 있어서 뭐 핸드폰을 여기 충전하신다거나 여기에 TV 리모컨 같은 거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에 이렇게 또 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32인치 TV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드림다이넷 거실 공간에서 TV 보시면서 식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방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방을 소개하면서 먼저 컴패스 23TW에 적용된 색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거실 공간 쪽을 보여드렸지만 색상을 보시면 기존의 미국식의 좀 칙칙한 나무 색깔이 아니라 좀 밝은 색깔의 나무가 적용이 됐는데요, 이 색상을 아이보리 코스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보리 코스 색상의 장에 대부분 핸들 같은 거는 다 검은색으로 마무리되어 있어서 저희가 흔히 아는 블랙 앤 화이트 느낌의 그런 실내 인테리어 색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모터홈의 가구를 얘기할 때 유럽식은 좀 세련된 하이그로시 느낌의 그런 가구들을 많이 떠올리고 미국식 같은 경우는 좀 투박한 나무 느낌을 떠올리게 되는데 현재 컴패스 23TW는 훨씬 더 화사한 색상이 적용되어 있는데 다만 나무 재질이나 실내 가구 스타일은 기존에 보시던 미국 스타일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부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부장도 이렇게 열게 되어 있고요, 기존 미국식이랑 비슷하게 열고 닫는 게 좀 힘이 많이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위쪽 여기도 충분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드등, 상부 무드등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등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창 외부로 여실 수 있도록 창이 양쪽에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기장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벌레 들어오는 거 걱정 없이 쓰실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주방 같은 경우는 환기가 많이 필요한 곳이니까 이런 창들은 열어두고 쓰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쉐이드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거 여기서는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방을 보시면 위에 상판은 대리석 느낌의 상판으로 마무리되어 있고요, 수전 같은 경우에도 가정에서 좀 고급스럽게 볼 수 있는 검은색 수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도메틱사의 2구 가스 버너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요리하실 때 충분히 큰 냄비들도 올리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버너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 같은 경우에는 평소 덮개를 두시면 여기서 요리하실 때 뭘 썰거나 하실 때 충분히 이 공간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 뚜껑을 여시면 여기 이렇게 싱크대가 나오게 됩니다. 싱크대 깊이 자체가 워낙 깊어 가지고 밖으로 물이 튈 일은 정말 없을 것 같은 싱크대거든요. 제가 본 싱크 중에 제일 깊은데 주방을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하면서 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전 자체도 검은색으로 보통 집에서 볼 법한 그런 수전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버너는 평소에 이렇게 덮어 두셨다가 여기 이렇게 여시면 2구 가스 버너고요. 근데 이걸 작동하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돌리신 다음에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신 다음에는 뜨거우니까 나중에 좀 식힌 다음에 닫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 하단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수납장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다양한 거의 뭐 가정과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니까 다양한 주방 기구들 수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또 이 오븐 자체가 컨벡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리 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오븐 중에는 컨벡션 오븐이 있으면 이제 제과나 제빵 같은 거 하실 수도 있고, 오븐 중에서 좀 비싼 오븐들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 컨벡션 오븐입니다. 그래서 컨벡션 오븐 기능이 있고, 마이크로웨이브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전자레인지 기능이니까
컨벡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면 원하시는 웬만한 요리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주방 가전 중에 중요한 냉장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냉장고는 제가 흔히 보던 도메틱사나 이런 제품은 아니고요, 노르콜드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데포드, 저희가 많이 보던 데포드랑 같은 그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극곰이 그려져 있는 노르웨이 쪽 콜드 뭐 이런 것 같은데, 노르콜드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156리터 정도 되고요, 155.7리터던데 156리터 정도 되고, 지금 이거는 3웨이입니다. 그래서 가스로도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로도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차에 있는 배터리로도 쓰실 수 있는 3웨이 냉장고입니다. 그리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의 냉장고 같은 경우 여기가 조금 하자가 있는 상태로 들어와서 이건 이제 고칠 예정인데, 일단 실내 내부 공간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냉동실이 따로 있고요, 안에 이렇게 음료수 수납하시거나 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6리터 정도면 저희 부부가 쓸 때는 정말 차고 넘칠 정도가 되는데, 잘 공간 생각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부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안을 살펴보면 케이블 TV 단자나 뭐 이런 110V를 꽂을 수 있는 그런 단자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외국 유저들 보니까 여기 뭐 블루레이 플레이어나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32인치 두 대를 여기서 연결해 가지고 여기서 블루레이 같은 걸 저쪽으로 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도 나중에 한번 구매하신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또 수납함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정말 끝없는 수납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퍼니스, 그러니까 보일러죠. 저희 난방을 위한 기기가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어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어컨은 지금 주방과 거실 가운데 정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브랜드는 콜맨 마흐라고 적혀 있는데 콜맨인 것 같습니다. 콜맨이란 브랜드 제품이고요. 이 에어컨의 용량은 13500BTU라고 하는데요, 뭐 BTU 자체는 브리티시 서멀 유닛이라고 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복잡해서 넘어가고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와트 개념으로 하면 4300와트 좀 넘어간다고 하고, 한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평수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면 10평 정도를 커버하는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이 내부의 크기를 길이를 7m 정도로 보고 확장했을 때 폭을 3m 정도로 본다면 7 곱하기 3 하면 뭐 21제곱미터가 나올 텐데 대략 한 6평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6평 정도 공간에 10평짜리 에어컨이니까 열량 자체는 충분할 것 같고요. 보통 미국식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미국식이랑 유럽식의 그 에어컨을 다 사용을 해봤는데, 유럽식은 상당히 조용한 반면에 미국식은 상당히 시끄럽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그런 경험인데, 이것도 이제 미국식 에어컨이다 보니까 분명히 시끄럽긴 할 텐데, 이 차량에 있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모든 냉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 덕트가 지금 시공이 돼 있어서 덕트 방식으로 이렇게 천장에 보면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구멍들이 상부에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차 전체를 이렇게 덕트로 시원하게 하는 방식이라 가지고 덜 시끄럽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지금 켜보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시끄러운 경향이 있어서 이 차를 구입하신 차주분께서는 별도의 에어컨도 또 다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건 또 계속 유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차량이 이제 최첨단 모터홈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핸드폰으로 외부에서 이 에어컨을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날에 출발하기 전에 차를 좀 시원하게 하려면 이 에어컨을 먼저 틀어 놓으면 좋으니까 이 에어컨을 틀어서 안을 시원하게 만들고 오셔서 바로 시원한 상태로 출발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만약에 유럽식의 에어컨을 또 설치를 하시더라도 이거는 또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내부에는 이렇게 천장에 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방과 거실 가운데 있는 팬이고요, 또 침실 위쪽으로 국내 유저분들이 좋아하시는 맥스 팬이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도 이렇게 상부에 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컴패스 23TW에는 세 가지 감지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모크, 연기 감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LPG 감지기,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있습니다. 보통 뉴스에 많이 나는 일산화탄소 때문에 질식사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디텍터가 안에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안전 관련된 것도 충분히 고려된 모터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침실 공간입니다. 침대를 펴기 전에 여기부터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제가 1인 미디어라는 거 아시겠죠? 뒤에 지금 삼각대가 세워져 있고 제가 찍고 있는데, 여기 먼저 옷장부터 보여드릴게요. 옷장은 이런 식으로 여시면 안에 지금 옷도 걸 수 있는 바지 행거 같은 것도 걸려 있고요. 내부 공간을 보시면 충분한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거울이 있음으로써 전체 실내 공간이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비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더 이상 뭐 보여드리기도 힘든 수납함들 정말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단에 보시면 저기는 이제 퓨즈 박스입니다. 뭐 전기 쓰시다가 뭐가 전기가 안 된다 그러면 저기 열어보시면 퓨즈 박스 쪽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뭐 수납장들 이렇게 마련이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의 또 핵심
또 침대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침대는 여기 이렇게 걸쇠가 있어서 탄성이 높은 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풀어주시면 침대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침대는 제가 본 역대 모터홈 중에 제일 큰 침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여기 침대 사이즈는 1880에 1524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퀸 사이즈 침대가 폭이 1500이니까 1524면 퀸 사이즈보다 23mm가 더 큰 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인 2명에 아이 1명은 무조건 주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대 쿠션 자체가 상당히 두꺼워서 거의 집보다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침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다 편리하게 여기 110V, 현재는 110V지만 뭐 220으로 바꾸실 수 있겠죠. 그래서 110V 콘센트 단자가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USB도 두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 여기 핸드폰 충전하시면서 여기 놔두시고 주무셔도 될 것 같고요. 창이 여기 있고 쉐이드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주무실 때 이렇게 치고 주무시면 될 것 같고, 외부 경관을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올리셔서 창으로 외부를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침대 옆에 여기 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충전을 하신 다음에 핸드폰을 여기까지 끌어다 놓으신다든지 머리맡에 뭐 책을 놓으신다든지 하시면 여기다가 수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침실인데요. 정말 안락한 침대가 여기 마련이 돼 있어서 정말 어디 놀러 가셔서 웬만한 호텔 가시는 것보다도 익숙한 내 차 안에서 이렇게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차의 상당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부 수납장, 여기는 또 안 보여드릴게요. 침대 위에 수납장도 또 마련이 돼 있고요. 저쪽에 등도 다 마련이 돼 있어서 주무실 때 편안히 주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부를 보시면 이렇게 나무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침대에 이렇게 적용하듯이 나무살로 돼 있어서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모톰은 뭐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마무리하고 마는데 여기는 나무살로 이렇게 돼 있는 매트리스 받침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접으시면 이렇게 해서 고리를 걸어 주시면 되고요. 주무실 때 빼고는 이렇게 접어 놓으시면 여기가 이제 앉아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32인치 TV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앉아서 쉬신다거나 뭐 얘기 나누신다거나 그런 공간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침실에는 이렇게 32인치 TV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주무실 때 TV 보시면서 또 주무시기에 좋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또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삼성이나 LG TV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잘 모르는 악세라라는 회사의 TV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렇게 프라이빗 커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 외부랑 분리하고 싶으실 때 아이들이 저기 자고 여기 부모님들 주무시면 이렇게 커튼을 치시면 독립적인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네, 이 변기는 뎨포드사의 변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인 남성이 앉아도 뭐 충분하고요. 미국식 특징이죠. 이런 변기들이 엄청 튼튼하고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 분들이 또 덩치가 크시니까 미국 변기라서 좀 튼튼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물 내리는 게 뭐 버튼을 누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발로 이렇게 누르시면 물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블랙탱크 시스템이니까 마음껏 용변을 보셔도 본인 용변 안 보고 비우실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은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욕실 공간입니다. 욕실 공간을 보시면 이렇게 거울이 큰 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옆에 수건거리가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등 스위치, 그리고 110V 콘센트 마련되어 있고요. 수전과 세면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로는 또 수납장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충분한 수납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휴지거리도 옆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등 껐다 펼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팬을 돌리시면 상부에 있는 팬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욕실 환기시키시거나 뭐 사실 때 환기팬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상부 수납장은 공간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마련돼서 3단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하부 수납장은 뭐 다양한 화장실 변기 관련된 것들 많이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또 수납함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수납함을 열어보면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수건이나 이런 거 수납하시면 충분할 공간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샤워실입니다. 제가 이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약간 고개를 낮췄는데 이 공간은 폭이 610이고요. 너비가 813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들어왔을 때 제 머리 위로 또 이렇게 큰 공간이 위로 파져 있어가지고 키가 2m가 넘으셔도 뭐 닿지 않을 것 같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또 채광이 되고 있어가지고 좀 더 샤워실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 남성 한 명이 움직였을 때 엄청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샤워할 만한 공간이 나오고요. 또 이렇게 샤워 커튼이 마련돼 있어서
밖으로 물이 튀지 않게 이렇게 샤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기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샤워기가 여기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서 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샤워 거리에 걸어 가지고 이렇게 샤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수납함들이 이렇게 있어서 뭐 샴푸 같은 것 이런 거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가 리뷰했던 리모르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높이별로 뭐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거지만, 쓸 때 정말 편해 보였는데, 이거는 또 여기가 이렇게 걸려 있어서 이게 조금 쓰기에 막 이렇게 빼서 또 쓰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방법을 모르는 건지 오늘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샤워 공간 자체는 충분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게 아까 밖에서 설명드렸던 탱클리스 하드워터 시스템 컨트롤인데요. 지금은 차가 이제 막 들어와서 이걸 이제 에러 코드가 떠 있어서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업앤다운으로 원하시는 온도를 설정하시고 전원을 켜두시면 원하시는 온도에 맞춰져 있는 물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수 샤워 좋아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따뜻한 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시스템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확장을 접었을 때 공간이 또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이 정도 공간입니다. 사람이 지나다닐 만한 공간 정도는 되고요. 여기서 앉아 가실 때 이쪽에 앉아서 가시는 거고, 뒤에 공간이 이 정도 남아 있는데, 뒤에 뭐 음료수를 꺼내거나 할 때 냉장고 같은 거 여시는 거, 이런 것들은 문제없이 또 열어서 주행 중에 또 음료수 같은 것도 드시는 것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운행 중에는 이 정도 공간이고, 확장하면 훨씬 넓어진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물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청수통 같은 경우에는 117L가 제공이 되고요. 그레이 탱크는 140L, 블랙 탱크는 72L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포르사에 따르면 홀딩 탱크, 히트패드까지 장착이 된다고 하니까 겨울철에 물을 쓰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배터리는 AGM 80A 배터리고요. 플랜 B RB를 통해서 토르사의 인산철 배터리를 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난사의 4kW 발전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태양광 판넬도 100W가 기본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주행 충전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편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전동 어닝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케어프리사의 4.3m 전동 어닝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LPG 가스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도 제공이 되고요. 외부 수전도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슬라이드 전동 확장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를 위한 전동 스테빌라이저도 기본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 있는 편의사항은 32인치 TV가 거실과 침실 쪽에 하나씩 기본 제공이 됩니다. 주방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구짜리 가스 쿡탑이 제공이 되고요. 컨벡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 기본 제공됩니다. 그리고 노르콜드사의 155L 냉장고가 기본 제공됩니다. 냉난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에는 13500BTU 에어컨이 기본 제공이 됩니다. 13500BTU는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국내 10평형 정도의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000BTU의 보일러가 제공이 되고요. 탱클리스 워터 히터 온수기가 기본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 난방은 제공되는 것이 없는데 DC 매트 등을 제작해서 사용하시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설명드릴 때 최첨단 시스템, IT 관련된 것이 상당히 좋다고 설명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핸드폰 앱으로 모터홈의 전체적인 기능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와인가드 시스템이 기본 제공이 됩니다. 와인가드라는 시스템이 북미에서는 사용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와인가드의 모든 기능들을 이용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랜 B RB에서는 그 방법들을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요. 컴패스 23TW 같은 경우에 국내 다른 수입사들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매를 결정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수입사들에도 확인을 해보시고 이 차량에 정말 특화된 기능인 와인가드의 모든 기능들을 확실히 다 쓸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고, 플랜 B RB에도 어떤 기능들까지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신 이후에 이 차량의 구입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컴패스 23TW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낀 것은 정말 광활한 실내 공간, 그리고 최첨단 IT 시스템, 그리고 풍부한 옵션 사양 등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광활한 공간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슬라이드 확장 방식이기 때문에 주행을 하거나 할 때는 좁은 폭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장점으로 생각이 되고요. 미국식답지 않게 좀 화사한 실내도 이 차량의 또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실내가 필요하시고 이런 최첨단 시스템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 리스트에 충분히 올려놓고 고민해 보실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차량의 기능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매력적인지 고민해 보신 이후에 구매 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매력적인 미국 모터홈 토르사의 컴패스 23 TW 리뷰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뻤고요. 지난번에는 거의 8시간, 9시간을 찍어서 리모르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1박 2일을 찍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또 이 영상에도 애착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차량 리뷰가 2개가 더 있으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